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하가릴리입니다. 사하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준비한 영상은 원전 SMR 500, 650조 대박 이 기업 무식하게 사무세요 세계 1위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650조까지 성장할 SMR 소형 원전 시장에 최근 들어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여태까지 국내에서는 좀 많이 미뤄지고 있었던 이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해당 부분 SMR 건설에 대한 일정과 이슈가 최근에 전기분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최신 뉴스, 원전 관련된 뉴스에 대한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원전 관련된 영상들은 뭐 특히나 다른 영상들은 모르겠는데 원전 관련된 영상만큼은 이상하게 그냥 그저 원전이 올라갈 거다라고 희망 고문만 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나 해당 영상은 제가 전략적으로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원전 관련된 종목에 비중을 줄이시고 다시 눌림목 매수를 준비하라는 사인을 내어 드렸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제가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진 못해도 여태까지 3년간 제시를 했던 전략이 드렸던 자리, 매수 자리가 나올 때마다 한 90% 이상의 확률로 수익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주 제가 영상 한 주에 하나씩은 해당 영상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원전 관련된 영상들 복잡하게 다양한 거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나 영상 하나만으로도 전략을 잡아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고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꾸준히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죠. 자, 그리고 항상 감사한 분들이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입니다. 7만 9천 명의 구독자분들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고 계신데요. 항상 감사하다는 설명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또다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AI 로봇 2차 전지 자료집, 그리고 2024년도 미국 대선 정책 자료집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꼭 봐야 되는 자료집이고, 2차 전지 최근 들어서 저점에서 다시 올라올 준비하고 있죠. AI 로봇 이제 곧 10월 10일 날짜로 테슬라의 AI 지금 새로 이제 그 로보택시 공개 일정이 있는데 여기서 로봇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최근 일정에 맞춰서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과 내용들을 싹 다 준비해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료집 미리 받아두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필요할 때 꺼내 쓰시기 좋은 자료집입니다. 내가 막상 2차전지 뭐 살라고 할 때 준비되지 않으면 매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바로 꺼내 쓰시라고 이런 상세한 설명을 해놓은 무료 자료집을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이것도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에 설명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말이 길었죠?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영상입니다. 새로운 기대감입니다. 일단 기존의 기대감은 바로 뭐였느냐? 원전 수출이었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에 낮아가지고 뭐 수치에 따라 좀 다르지만 뭐 여태까지 최저점을 찍고 있던 것만큼은 확실하죠. 굉장히 낮은 지지율에 좀 소폭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 역시나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체코 원전 수주를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도전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최근 들어서 계약 내용을 들어보면 더욱더 알 수 있죠. 뭐 최근 들어서 뭐 잘못될 경우 보상을 하겠다라는 등 혹은 뭐 이런 내용은 기존에 전달해 드렸는데 금융 지원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을 따내기 위한 입찰에서 체코에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향서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체코 정부가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한 원자로 한 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기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한수원은 금융지원 의향서 발급 여부와 배경에 대해 국가 간 계약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 곧 이제 보증을 쓰고 뭐 돈을 어느 정도 지급해 줄 곳이겠죠. 핵심 부서겠죠. 발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직 체코 정부가 금융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요청이 들어올 경우 심사 과정을 거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화면에 보이는 것은 조국 혁신당에서 내놓은 지금 이제 계약서 일부 관련 내용인 것 같아요.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건 위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분명히 진심인 건 알겠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고 있죠. 기대할 만한 뭐 저는 웨스팅하우스의 뭐 만남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협상 테이블을 언제 마련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아직까지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뭐 저점이기 때문에 증시가 저점이라서 슬슬 좀 조정을 많이 받아주면 살만한데요. 아직 되게 싸다라고 하는 구간은 아니라서 저는 좀 바로 매수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실제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요. 유럽 원전 수출에 대한 미지수가 뜨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해외 원전 수주, 대형 원전 수주가 조금 곤란해지자 정부의 방향성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나왔던 타임라인만 몇 개만 확인해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그전에는 말로만 설명해 드렸던 건데 최근 들어서 근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기대감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확인해 봤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어디서 나오냐? 바로 SMR입니다. 뭐 이미 뭐 오늘 썸네일을 확인을 통해서 이제 이미 보신 분들 많으시겠죠? 지금 현재 스마트 100 표준 설계 최종 인가 한국형 SMR 수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대형 원전은 왜 수출이 안 되죠? 대형 원전의 근원이 대한민국이 처음에 원전이 지어질 때 그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어서 그래요.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문을 다 해가지고 지은 거죠. 근데 이 SMR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래서 뭐 지금 다시 설명드리면 대형 원전의 근본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형 원전의 근본 자체가 웨스팅하우스한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체적인 뭐 지금 독립을 시켰다, 다로 새로 설계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대단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미국 법원도 애매하게 구는 걸 보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SMR만큼은 거의 확실하게 이게 변수가 없죠. 애초에 뭐 한국에서 새롭게 설계한 거니까 그죠. SMR만큼은 웨스팅하우스가 시비를 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SMR 수출로 결국 시선을 옮겨가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대형 원전 수주야 어떻게든 웨스팅하우스한테 뭐 수주 일부 뺏긴다고 해도 뭐 그걸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주저앉을 수는 없겠죠.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정말 독자적으로 원전 수출해서 다 먹을 수 있는 100%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이 SMR이라고 판단하고 정부는 이것을 밀고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겠습니까? 원자력 발전이 괜찮다라는 표준 설계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드디어 신청한 지 5년 만에 12차례 2621건의 심사를 거쳐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표준 설계 심사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을 반복적으로 건설하기 전 설계의 적합성과 기술 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필수 관문입니다. 이게 뭐 쉽게 통과돼도 웃긴 게 뭐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하게 통과되다 보니까 오래 걸리기도 했고 심사를 거쳐서 통과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직전 정권에서는 이제 감감무소식이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뭐 통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기 출력은 지금 이제 110메가와트급, 설계 수명은 60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수상한 부분이 발견됐어요. 이거 무조건 기사는 자세히 읽으셔야 되고 해당 내용 발표 내용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수상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스마트 100의 설계 특성이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사망을 만족하지 않아서 심사가 굉장히 늦어졌었습니다. 결과가 해당 조항에 따르면 원자로와 외부 발전소의 변압기를 연결하는 장치인 소외 전력 계통의 두 개의 회로는 운전 중 동시 고장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각 독립적인 터널을 통해서 원자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원자력 발전소도 안전장치들이 있을 거고 안전장치들이 지금 현재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요런 변압기라든가 요런 것 외부 발전소 변압기라든가 요런 원자로라든가 다 이제 전력을 이제 주고받고 사용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들어서 한쪽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적어도 한쪽이 정상적이어야 안전장치가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자세한 설계 내용은 봤는데 우리가 그냥 안전을 위해서 나눠줘야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스마트 100의 경우 두 개의 회로가 공용 터널 한 개를 통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각각 회로가 이렇게 따로 들어와야지 그 속에서 이제 주고 받을 때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한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아마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건 아마 전기를 생산해서 나가는 것 같고요.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장치를 혹은 뭐 가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에서 들여오는 이제 발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걸 뭐 해외에서는 뭐 디젤 발전기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쟁에서도 직접적으로 여기 원자력 발전소에 미사일을 포격하면은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문제가 되면 방사능이 유출되니까 이 외부에 있는 발전소를 따로 공격하는 이 디젤기가 있는 발전소를 공격해가지고 요 안전 장치가 제대로 못 돌아가게 하는 뭐 요런 것들도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안전 장치를 구동할 수 있는 이 외부 발전소 변압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원자로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이게 한 곳으로 들어오니까 문제가 돼 있는 거죠. 따로 들어와야 안전한데 기술 심사를 맡은 한국 원자력 기술원은 스마트 100이 사고 시 비상교류 전원 없이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피동 안전계통 원자로여서 안전 기능엔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조 사망에 대한 예외 조항을 따로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는 건 이제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원칙을 지킨 건 사실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외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통과시켰다고 해요. 지금 이제 김균태 원안위 의원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게 팩트가 맞죠. 실제 스마트 100이 건설될 지역의 부지 특성을 고려해서 소외 전력 계통을 보완하는 등의 추가 조항이 붙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외부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것 이외에도 따로 전선을 또 빼서 또 따로 공급할 수 있는 임시 전력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원안위는 스마트 100의 설계 특성에 따른 안전성 검토 결과를 인정해 표준 설계 인가를 의결하되 최종 건설 허가 과정에서 지금 현재 소외 전력 계통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죠? 이걸 보시면 여러분께서 느끼셔야 됩니다. 되게 급하게 통과시켰네? 분명히 완벽한 설계는 아닌 거잖아요. 건설 과정에서 결국에는 다른 전선을 하나 더 가져와 가지고 안전장치가 잘 작동하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시면 피동 안전계통 원자로여서 괜찮다고는 하지만 건설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하니까 소외 전력계통 부분을 한 번 더 행정 조치한다고 하니까 그죠? 급하게 통과시킨 거죠. 이런 결정이 이렇게 급하게 벌어진 이유가 뭘까? 앞서 보셨던 대형 원전 수출이 생각보다 삐그덕거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위한 준비를 조금 더 앞당기기 위해서인 거죠. 지금 실제 지금 발목 잡힌 한국은 어쩌나 충격 보고서의 우려의 확산. 최근에 세계 원자력 기구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원자력 발전 소형 원전이 세계 1위였는데 지금 뒤처지고 있다라는 내용. 개발은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AI 붐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혜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이미
대형 그 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소형 원전 수주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수혜를 대한민국은 단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부터 미리 연구개발해서 기술 다 만들어 놓고 하면 뭐합니까? 타이밍 늦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에 통과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도대체 SMR 건설 정말 빨리 수출할 수 있을까? 물론 수출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나라 국내 아마 먼저 지어지고 수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어지는 걸 확인하고 해외 수출까지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국내에는 언제 지어질까? 5월 달에 나온 제11자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38년까지 SMR 4기 건설하고 신규 원전 3기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보시면 무탄소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전력 생산의 무탄소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2030년도에서 2028년도로 이제 넘어가는 요 시기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도 늘리지만 특히나 원전 지면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월 달까지만 해도 2023년에서 2034년에서 2035년 소형 원자로 4기 정도를 국내에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2027년부터는 대형 원전을 순차적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 기억하세요? 뭐 밑에 건 기억할 필요 없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2034년, 35년 소형 원전 원자로를 건설하겠다. 이런 내용을 5월 달에 발표했었는데 최근에 9월 달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좀 다릅니다. 최근 들어서 안 그래도 8월 달에 원자력연 지금 현재 SMR 실증 최대한 앞당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이제 통과도 됐고 심지어는 공청회 전기본 공청회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에게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공청회를 가졌는데 내용을 보시면 2035년까지는 부족한 원전 전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 열 병합과 무탄소 소형 모듈 원자료 등을 통해서 전력을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 원전 건설은 결국 2037년부터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력 확보가 가능하니까 이게 대형 원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어떻게든 LNG, 무탄소, 그냥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소형 원자로를 통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보이실 수 있죠. 다시 한번 보면 앞서 5월 달엔 뭐라고 했죠? 원자력이 소형 원전 건설을 2034년부터 2035년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말했는데요. 네, 최근에 보시면 2036년 전까지 전력이 부족하니까 그 전에 SMR 건설 완료해서 지금 현재 전력 수급을 하겠다. 시기가 좀 당겨진 게 느껴지시죠? 최대한 조금 더 빨리 지어서 전력 수급의 안전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수출도 해야 되고 국내 전력 수급의 핵심도 돼야 되니까 건설을 위해서 표준 설계 인가를 빠르게 승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는 빠르게 승인하는 건 이거예요. 그 설계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 문제 있는 거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서요. 뭐 안 지키고 원칙이면 처음부터 왜 세웠겠습니까?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원칙을 세웠겠죠. 근데 그런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추진한 이유는 결국에는 저는 완전한 원전 수출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가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통과시켜도 되는 게 맞나? 맞나? 틀리나? 사실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가끔 하시는데요. 뭐 그걸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얘기를 보시면 자꾸 정치적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시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주식 투자하려고 이 내용을 보는 거지 우리가 뭐 판단하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흐름을 지켜보면 됩니다. 분명한 거 하나는 SMR의 국내 건설이 좀 당겨졌고 심지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수출까지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처음 만들까? 이미 나왔는데요. 바로 대구에 국내 첫 소형 원전을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이번 연도 6월 달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어디에 만드냐? TK 신공항에 현재 이제 가동에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뭐 이것 이외에도 뭐 다른 게 먼저 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 표면적으로 나왔던 건 이게 가장 첫이라고 나와서 요걸 이 기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잡음들이 있어요. 뭐 중단했고 뭐 공영 개발로 맡기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 결국에는 이번 연도 연내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대구시 TK 신공항 2030년도 계약 목표 사업 방식 연내에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결정이 슬슬 되면 최초로 대한민국의 소형 원전 건설에 대한 계획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소형 원전 건설이 시작되고 나면 다시 한번 SMR 도대체 SMR은 제대로 국내에서 수혜를 많이 본 적은 없거든요. 국내에서 수혜가 나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SMR 관련 종목들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다시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면 연말 중심, 연말 기대감까지 해서 연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다음 달 10월 달이기 때문에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3개월 안쪽으로 눌림목을 잘 매수해 주면 수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지금 이제 우리기술 같은 기업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저번 주에 해외 원전, 그 대형 원전 수출할 때는 조금 애매해졌다라고 했는데 소형 원전에서는 오히려 기대를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둘 다 받을 수 있으나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옛날부터 소형 원전에 대한 수주를 이미 받아왔습니다. 이미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파동은 엄청 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없던 게 있어진 게 아니라 원래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SMR 관련된 장치들을 수주했는데 추가적으로 좀 수주를 하는 편이니까 물론 핵심 기술에서 영업은 더 비익은 더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하면 다만 이미 했던 걸 좀 더 받는 거니까 파동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시가총액도 크기도 해서 엄청 크게 날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둘 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안 간다는 소리가 아니면 갑니다. 근데 조금 더 소형 기업들을 보시면 아직 SMR 관련해서 제대로 된 매출이 기술력은 있는데 아직 매출이 없는 기업들 혹은 조금밖에 없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소형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SMR 국제과제를 연속해서 선정받으면서 관련된 기기장치를 만들어 온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조목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관심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종목 좋아요. 전 그래서 이번에 눌림목이 좀 나와줄 때 저는 우리기술 같은 종목들을 조금 박스권 좀 하단 구간쯤 해서 중심 가격 좀 상승 추세에 현재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중심 가격 해서 가격 단가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게 조금 더 떨어져 주면은 한 뭐 2,200원짜리 좀 빨리 사면 2,200원 좀 천천히 사면 2,150원짜리 정도를 조금 천천히 매수한다 생각하시면서 단기 반등 대응하시면 이슈와 함께 종목을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 자리가 되게 싼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여러분들께서 많은 금액보다는 좀 소액 정도 넣어두시고 도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원전 관련된 영상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나는 더 많은 종목이 필요하다. 지금 최근 증시 좀 심상치 않죠. 반등 상승 분위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와중에 난 수익을 더 많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두 가지 이슈는 꼭 아셔야 됩니다. 2024년도 대통령 선거 자료집, AI 로봇 이천시 자료집 같이 매력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종목들만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을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두 개 지금 현재 자료집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상한가리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삼성 핸드폰 사용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신 분들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 각 검색창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입니다. 제자. 이재진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나오고요. 설치 클릭하시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주료해드린 건 나는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필요해 라고 하신 분들 위해서 급등 추천주, 그리고 장전 시황, 나는 장 시작 전에 오늘의 핵심 뉴스가 뭔지 궁금해 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장전 시황,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라고 해서 오늘 장이 끝나고 강력하게 올라갔던 테마, 오늘 장에서
테마와 이슈 관련된 종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모든 자료들을 100%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자료집도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주에서 이렇게 자료집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모든 컨텐츠를 100% 무료로 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받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야 됩니다. 무료 아이디 만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무료 아이디는 여러분께 해당 화면에서 아무거나 급등천주나 시황이나 자료를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로그인하고 나옵니다. 처음에는요. 아이디가 없으니까요. 왼쪽 지금 현재 화면에서 지금 이제 클릭해 보시면 로그인하고 나오거든요.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이용 약관 왼쪽 상단 동의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 넘어가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핸드폰 번호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운영하는지 아시겠죠? 스팸이라든가 뭐 스팸 전화, 스팸 문자 여러분께 일부러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부러 이런 일 없으시라고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가 없으니까 근데 그 비밀번호 찾기 하려면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이디이자 이메일 주소를 해놨습니다. 각자 뭐 이게 아이디가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에 골뱅이 네이버.com 적으시고 비밀번호 적으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하기 버튼 클릭하시고 완료하시면 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로그인하실 때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의 비밀번호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매일 급등 수준주, 매일 시황, 매일 자료들 업데이트 될 때마다 매번 들어와서 확인할 때마다 로그인하면 귀찮잖아요. 언제 골뱅이.네이버.com 적고 있습니까? 지금 아이디 만드실 때도 귀찮으셨죠? 그래서 요거 로그인 상태 유지를 꼭 체크하시면 특별한 별일 없으면 안 풀리니까요. 꼭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급등천주,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매일매일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시장 주요 뉴스 쭉 내리시면 중간 아래 있습니다. 주요 뉴스와 제 생각 혹은 관련된 종목이 있으면 관련된 종목들까지 쭉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오늘 강했던 뉴스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자료집은 급등천주에서 공직을 쭉 내려보시면은 2024년도 2배 급등 자료집이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쯤 있네요. 클릭해 보시면 모든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원하시는 자료집 확인해 보시고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거 처음에 무료로 해놓고 나중에 유료화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이거 다 돈 받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다른 분들. 왜 돈 받고 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계속 내어드릴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무료 정보를 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 저 스스로를 위해서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저는 승률 8, 90%의 높은 승률을 지향하는 투자자예요. 이 지향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실하게 시장을 하루 종일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나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지켜보고 눈치를 봐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몸 상태가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은 특히나 하기 싫어지죠. 특히나 여러분들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걷기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시는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항상 걱정인 항상 이제 문제인데요. 저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께 원동력을 받기 위해서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매일매일 제가 드린다고 약속드렸잖아요. 그죠? 매일 1000분, 2000분 제가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방문해 주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소위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해당 무료 정보를 과도할 만큼 좀 자세한 정보를 핵심 정보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매일 접속해 주심으로써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일일이 찾기 힘든 정보들 여러분들께 대신 모아서 나눠드림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겠죠. 저 혼자만 이득을 챙기고 저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함께 성장하고 도움을 받아갈 수 있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추가적인 영상 내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